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하느니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4월금 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어떤 시장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앵커입니다. 요새 어떤 이야기로 영상을 만들까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 온통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뉴스가 다 덮여 있다 보니까 지금 한 달 남은 총선까지 묻히는 판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좀 덜 질릴까 생각을 하다가 오랜만에 부동산 얘기 좀 잠잠하길래 한번 꺼내볼까 해요. 물론 제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주로 거시경제나 금융시장 다루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최대한 팩트나 이론에 근거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과 앞으로의 전망 또 이벤트가 좀 있어서요.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 가격 얘기하기 전에 먼저 기준금리 얘기부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워낙 크다 보니까 혹시나 좀 깜짝 인하를 하지 않을까 시장에서 은근히 기대를 했었고 그날 당일까지만 하더라도 증권가에서는 기대감이 꽤 높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한은금통위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파급 어떤 영향력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집계가 된 이후에 숫자로 확인한 이후에 통화 정책을 바꾸든지 말든지 하겠다라는 스탠스였죠. 물론 금통위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해야겠죠. 첫 번째로 지금 추경 꼭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추경 카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먼저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도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죠. 그리고 추경이란 건 사실 돈이 즉각적으로 필요한 것에 쓰이다 보니까 어떤 효과도 즉각적으로 나타나는데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약발이 먹힐지 안 먹힐지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가뜩이나 이미 금리가 최저 수준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추가 금리 인하 한 25bp를 한다고 해서 경기 하방 압력을 막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조금은 붙어 있는 상황일 뿐더러 만약에 금리를 내렸다가 별 효과를 못 봐. 그러면 한은에서 내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카드를 이미 까버린 상태라 그 이후에는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좀 기다린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코로나19와 기준금리를 엮어볼 수 있는 얘기고 오늘의 포인트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 때문에 집값이 어느 정도 잡히려고 하고 있잖아요. 잠시 서울의 주택가격 추이를 보면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지난달 전국의 월간 주택의 매매 가격이 0.34% 올랐습니다. 반면에 12-16 대책에 타깃이 된 서울은 0.15% 오르면서 전월에 비해 반으로 상승폭이 꺾였죠. 그러니까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그리고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축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강화 이것도 역시 영향을 미쳤을 테고요. 그래서 어떤 서울 고가 주택의 거래가 위축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상승폭도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규제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정부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슬슬 가격 방향성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기준금리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하느니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그럼 이건 또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는데도 상당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정부가 이쪽 방향으로 지금 열심히 밀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갑자기 이쪽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버리면 여기에는 좀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시너지를 내도 모자를 판에 지금 완전 서로 다른 길 가자라는 거니까 금통위에서도 이것 역시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제가 앞에서부터 그 코로나19와 기준금리의 관계들을 계속 장황하게 설명해드린 이유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계속 커지고 있고 하다 보면 결국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동결한 게 그냥 나는 앞으로 통화정책 계속 기준금리 동결할 거야 이런 스탠스가 아니라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한번 미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4월금 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그럼 그 이후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약간 결이 다르게 통화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참 고민이 많은 거죠.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파급을 줄이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할 명분이 있는가 하면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다고 금리를 인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건데,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지금 부동산 정책이 시급해요? 아니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파급, 이거 메우는 게 더 중요해요? 당연히 후자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압박할 때고 금통위에서도 그걸 느끼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만약에 코로나19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 이런 악영향들을 메우기 위해서 통화 완화 정책을 폈을 때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연히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여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1.25%에서 25bp만 내려도 진짜 이제 연 1%잖아요. 얼마나 깔끔하고 똑 떨어져요. 부동산 시장 당연히 좀 꿈틀꿈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보면 특정 지역의 어떤 개발 호재 빼놓고는 뭔가 호재를 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한은의 통화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우호적인 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시장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신호탄이 땅 되면서 집값이 다시 한번 무섭게 상승 쪽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럼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4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됐을 때,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잡고 지금의 현상 유지라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결국에는 그때까지 부동산 시장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계속 감시하고 있어, 그리고 압박하고 있어 라는 뉘앙스를 시장에 계속 정부 측에서는 던질 겁니다. 그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됐든 홍명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됐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됐든, 그러니까 실주거자가 아니면 부동산을 이용한 추가 뭐 소득, 이거는 꿈도 꾸지 마 라는 스탠스를 계속 어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게 바로 공급 대책과 관련된 건데, 뭐 공급이 늘어나면 어쨌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이 수요 공급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니까요. 어떤 정부 측에서도 특단의 공급 대책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사실 어떤 특단의 대책이란 게 되게 무책임한 단어예요.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앞에서 말씀드린 정부의 압박을 계속 어필하면서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기준금리가 1.0%가 됐을 때 부동산 시장에는 다시 한번 과열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정부의 부동산 규제나 아니면 단속 의지가 워낙 확고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쨌거나 기준금리가 동결됐으니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로 주택거래도 좀 위축이 되다 보니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의 집값 안정은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학습 효과라고 해야 될까? 역시 우리나라에선 돈 벌려면 부동산이지 라는 생각들이 여전히 기저에 깔려 있단 말이죠.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리고 언제든지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만약에 통화정책이,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 그러면 뭔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걸 집값 상승의 또 한 번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에서도 어떤 집값을 지속적으로 잡고 싶다면 앞서 말씀드린 압박과 또 특단의 공급 대책, 그리고 갑자기 풀리는 유동자금을 부동산 시장 외의 곳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대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주식시장일 수도 있고 뭐 리츠나 이외에 다른 투자처를 모색해 볼 수도 있겠죠. 참,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여러모로 복잡합니다. 코로나19와 부동산 집값 상승, 이런 걸 동시에 잡으려면 통화정책 둘 중에 하나는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데 이게 다 장단이 있어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고, 다만 뭐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오는 4월이 다시 한번 뭔가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4월에 총선 있잖아요. 총선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공약 나오면서 다시 한번 뭐 지역별로 개발 호재나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 다 종합을 하면 글쎄 그 즈음에서 4월 즈음에서 한번 튕겨져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 뭐 한 달 정도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정부와 시장 중에서 누가 이기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정부는 코로나19를 잡기 위해서 바쁘겠지만 부동산 시장도 계속 뭐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나 스탠스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로 기준금리가 4월에 인하가 된다면 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만약 기준금리 4월 인하론이 더 부상이 되고 거의 확실시 된다면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직전 흐름도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동산 시장 지금 흐름과 그리고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4월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